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옆에서 항상 같이 고민해드리는 이앤리의 3코치입니다. 여러분 3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뜨면서 특히 이제 삼성을 주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작성하셔서 마무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인적성을 준비해야 될 또 시기가 왔는데 이런 인적성에 대해서 솔직히 인적성 왜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런 마인드 세팅 같이 한번 어, 해 나가 볼까 하고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인적성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이런 인적성이 왜 기업에서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인적성 시험을 좋아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벌,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나 뭐 서성한 이런 좋은 학벌의 학생들을 조금 충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학벌을 가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IQ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IQ는 보통이지만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들어간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IQ와 노력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뽑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적성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이미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인적성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인적성을 잘 봤던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고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서 인적성 시험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거를 이런 이유를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결국에는 열심히 해라라는 결론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만의 이유로 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모바일 카트 해보셨죠? 네, 모바일 카트를 보면은 일단 뭐 재밌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재밌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특별히 없죠. 근데 얘를 만약에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에다가 실전 운전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괴리가 크지만 그냥 내가 실전에다가 적용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카트라이더를 좀 더 능동적으로 재밌게 더 어떻게 하면은 직무에 연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적성을 카트라이더로 생각을 한다면은 실전 운전은 직무라고 생각해서 이 인적성이 직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총 네 가지 언어와 수리, 추리와 마지막으로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 언어입니다. 네, 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휘, 뭐 이런 사자성어 같은 것들 문제가 나오죠. 이런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는 이제 한자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회사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명맥이 좀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뭐 각공 유목 이런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크게 없고 얘는 그냥 어떤 작은 포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얘는 직무에 딱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리딩 능력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어떤 키워드를 잡고 어떤 방향성을 잡고 아무리 긴 그런 글을 어떻게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볼 때 논문은 처음에 이제 앱스트랙트가 처음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스캔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필요한 내용이 논문이다 이런 걸 추려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논문 하나만 볼 건 아니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볼 때 빠르게 추려내 나갈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이제 우리가 메일링을 많이 할 텐데 이제 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 결국에는 이런 메일도 하루에 수십 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하는 의도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빠르게 캐치해서 업무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 뭐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저희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키워드와 방향성을 통해서 밑에 내용은 안 읽어봐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인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빠르게 추려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인데, 수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산, 처음에 G사트 기준으로는 1번부터 5번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사실 이제 중학교 수준의 산수 문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가 왜 중요하느냐. 네, 여러분들 V는 IR, 오미 법칙 아시죠? 이런 오미 법칙조차도 V는 3.3V, I는 5마이크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R 값을 어떻게 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물론 계산기를 이용하면은 빠르게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계산기를 구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어떤 직관적인 풀이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3.3V가 있고 일단 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3.3V를 5로 나눈 다음에 0.66이 뜨면은 거기다가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역수를 취하면은 10에 6승이 될 것이고, 그러면 0.66에다가 6개를 더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R 값을 빠르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복잡한 그런 수식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도미넌트한 항을 뽑아가지고 그런 경향성을 보겠다, 이런 말 때문에 수리에서 계산 능력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직관적인 그런 흐름, 엔지니어의 직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료 해석 쪽인데, 자료 해석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로우 데이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지금 어떠한 데이터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갖고 와봤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일단은 위에 1, 2, 3, 4가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세로로 4개의 열을 봐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는 어떤 통계치처럼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맨 아래는 어떤 총합 혹은 에버리징 된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1, 2, 3, 4 열에서 맥스 값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 값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우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런 자료 해석, 어떻게 얘를 좀 해석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료 해석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추리는 어떻게 과연 업무에 연관이 될까요? 추리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와 그 진행 상황 그리고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쁘게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패턴을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가독성이 좀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패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가독성 높여서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 모두 이 추리 영역의 그런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규칙, 내가 처음에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막 복잡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추리에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각은,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회로 설계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회로를 볼 때 왼쪽은 반도체에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한 것이고 오른쪽은 PCB 보드 디자인인데, 예를 들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좀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회로가 있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라인 하나만 끊어져도 이제 회로는 동작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끊어진 부분을 스무 그림 찾기 하듯이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지, 물론 이제 툴은 있지만
이런 오류를 찾는 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은 더 빠르게 이런 디버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드에서 이 설계도가 위에서 보는 탑뷰인지 아래에서 보는 바텀뷰인지에 따라서 얘를 가끔은 대칭시켜서 봐야 될 때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대칭을 시킬 때 그런 어떤 시각적인 3차원적인 혹은 2차원적인 그런 대칭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쪽 회로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 능력 또한 엔지니어, 이런 설계도를 보는 엔지니어한테는 또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직무의 연결성 말고도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접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면접에서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적성에서 한번 탈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했을 때, 면접까지 갔을 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인적성을 떨어졌다고 했을 때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을 물을 거예요. 물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성 탈락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러이러이러한 직무 역량과 관계가 있음을 예전에 알지 못했지만 깨닫고 난 뒤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성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적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왜 공부하는지, 우리가 뭐 전공 내용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도 있는 게 아닌데 왜 공부하는지 참 모르면은 공부가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직무와 연결시켜서 한번 공부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인적성 한번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